영화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앞에 해설 너무 이상적으로 모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상도 좋았지만 많이 배운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미숙한 대로 또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오늘은 목요일. 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오늘은 목요일. 예. 영화를 번역을 어떤 생각을 하고 옮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원 제목은 Thursday Special. Thursday Special. 목요일은 특별한 날, 특별한 목요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거는 그 음식점 앞에 안내 표시에 써 있죠. Thursday Special. 우리가 중국집에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날의 메뉴가 있어요. 오늘의 특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영화에서의 처음에 그 감독의 제목은 우리말로 옮긴다 직역을 한다면은 목요 특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특선이니까 맛있을 것 같죠?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자는 동그라미 영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둥글둥글 또 비워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모나지 않게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영화는 어디였죠? 페루가 배경이었어요. 그죠? 예, 오늘 굉장히 바쁘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남미로 갔다가 이제 또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의 한 가정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우리가 관광을 많이 해도 그 안방까지 들여다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민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참 이건 아무리 픽션이라 허구라고 그러더라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이 두 부부가 결혼생활 몇 년째예요? 27년째. 인도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수염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음식, 목요 특선을 이 부인이, 아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27년이네요. 결혼하고 내내. 예. 매주 목요일마다 이를 기념해온 지가 27년이다. 우리말로 한마디로 대박. 아주 경악스러울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깔려 있고요. 그러다가 27년 만에 남편의 배신이, 예. 그러면서도 그 배신을 포용한다고 그럴까요? 화해하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이 이게 작년 2월 8일, 이게 금년 24년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출품작이니까요. 예. 1년 전이 됩니다. 2월 달이면은 예, 인도의 그 무더운 나라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옷이 긴팔 입고 그랬어요. 그죠? 예. 동남아도 2월 정도 되면 선선하죠. 아마 여기가 인도에서도 북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월 8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부인이 얘기를 하죠. 목요일 전야죠. 예. 소풍 가는 날 어떻습니까? 예. 아주 설레고 해면 그보다 더 설레는 날은 언제? 소풍 가기 전날입니다. 예. 바로 2월 8일부터 내일 요리를 위해서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그 전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오늘만 기다린대요. 목요일만. 그렇죠? 마침내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2월 9일.
메뉴가 뭐예요? 크림 요거트 카레. 네. 저는 카레, 오뚜기 카레만 알고 있는데 우리 저 앞 이중 선생님 카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국내 슈퍼에 나오는 거 좀 매운 맛 있고 덜 매운 맛. 그 정도죠. 예. 근데 인도의 이 아줌마는 뭐 요리 연구가예요, 그죠? 서재에서 꺼내서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얼마나 정성이 담깁니까? 인도가 카리브 나라예요. 네. 코르 냄새를 맡는 그 아내의 표정을 보면은 행복이 잠겨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윽해요. 우리 행복이 눈으로도 많지만 코로 얻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가 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남편의 표정은 어때요? 그렇게 썩 내키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심사숙고합니까? 그래도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흐뭇한 그런 예. 냄새를 맡을 때 네.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사실 카레가 인도 음식입니다만은 이거를 우리의 식탁에까지 이렇게 옮기게 된 데는 인도 사람들의 영향이 크죠. 영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들여다가 대중화한 그런 음식이죠. 일본 사람들이 돈가스 이것도 서양에서 들여다가 일본화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이런 음식이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아주 열공을 합니다. 고시 준비하듯이 이 사업 업무적으로도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리 준비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뭐 40이 넘었습니다만은 국민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돼. 10살 때죠. 지 엄마 생일이라고 아주 포장을 이쁘게 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감격을 해가지고 포장을 뜯었더니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 제목이 아이들 간식을 위한 예. 지 엄마한테 간식 좀 해달라고. 예. 어르신 전화. 아주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는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만 보였습니다만은 늘 어느 집이고 행복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늘이 이 집에도 있었어요. 오늘이면 애들이 22살이 되겠네요. 아마 5살 때의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애석하게 그 자매를 잃은 이런 그 아픔이 있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목요일 날만은 그래도 모든 걸 잊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락통이나 잘 닦아놔요. 저는 이 남편이 무슨 점심을 굶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음식점에 가서 자기 좋아하는 매운 생선 요리를 시켜서 생선찌개. 저도 배신감이 생겨요. 예. 근데 부인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양반이 아마 어촌 출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맨날 카레만 올라오니까 질려서 그런 건가도 싶고 근데 우연히 원래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렇죠. 예. 우연히 부인이 볼 입으로 나왔다가
꼬리가 되면 밟히게 돼 있죠. 먼 발치에 남편이 이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음식점에 가까이 가보니까 서스데이 스페셜 무교 특선 메뉴 양념 생선구이. 네. 당신 말을 얼마나 잘 들어. 일찍 오래서 일찍 왔잖아. 아주 의기양양하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부인이 즉각적으로 화를 낸다든가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물증을 잡을 때까지, 현장을 잡을 때까지 평소처럼, 그죠? 이날도 칭찬하는데 기분 안 좋아 보이는군. 처음. 그래도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가 봐요. 그죠? 그 다음날 2월 16일 목요일인데 역시 평소와 같이 피망 카레를 준비해서 도시락을 싸죠. 도시락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가 뭐 인도의 도시락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도시락 배달 문화죠. 예. 그러니까는 그 도시에서 우리 택배하면은 한국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각 가정집에 그 도시락을 몇 시까지 딱 문 앞에 내놓으면은 그 업체에서 도시락을 수거해서 회사에 배달을 하고 식사 끝나면 다시 집으로 옮겨주는 이런 그 도시락 배달 문화가 그 인도에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락 관련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저희 학교 보면은 무상급식이 많이 애들이 참 배불리 먹겠다도 싶은데 보면은 우유 이게 뭐 한 반이 요새는 학생 수도 많지 않잖아요. 20명이면은 7, 8개는 그냥 나온대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2달 동안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홈스테이 했던 가정에 여고 2학년생이 있었어요. 그 집에 딸인데 저녁에 늦게까지 뭐 주방에서 딸아이가 요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들은 각자 도시락을 싸는데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 먹고 싶은 음식 요리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매일 하질 않아요. 이렇게 3명이 도시락을 당번으로 해서 월화, 화수, 목금 이런 식으로 교대로 싸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2번만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우리도 무상급식도 좋지만은 얼마나 교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먹고 싶은 거 요리책 봐가면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남 선생님 드리려고요. 전에 이제 현장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감독이 아마 영탁이의 노래를 이미 인도에서 들었던가 봐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예. 수시 도시락이 보이죠. 예. 결국 음식점에 갑니다. 음식점에서 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은 밀레의 만종 연상이 돼 굉장히 수려해요. 그죠? 뭐 여기서 남자는 주인이죠. 뭐 그죠? 예. 아무 말이 없어도 얼마나 지금 요 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제 추궁 아닌 추궁을 받죠. 몇 년 전 딱 한 번 거짓말했어. 예.
처음에만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어온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해요. 예. 인도의 그 비즈니스에서는 노 프라블럼이라는 말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당하다고 할까요? 예.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아주 경쾌하죠. 그런데 실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지켜지질 않아요. 뒷감당을 안 해, 책임을 안 져요. 그렇다고 지들이 인도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하고 비즈니스 할 때 먼저 화냈다가는 화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쪽 문화에서는.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몰래 먹으러 갈 때마다 너무 맛있어서 다른 것을 잊을 수 있었어.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죠. 몰래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몰래 먹는 게 진짜 생선 맛이 있어서도 있겠고 또 사무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고 또 생선 요리가 정말 좋아서 몸에 땡겨서 일 수도 있겠죠. 다음. 우리 둘 다 행복을 느꼈던 유일한 날이었지 않소. 어쨌든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행복하게 했던 날이다. 이게 궤변인데 인도 사람이 말은 참 잘해요. 청산유수.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여요. 그죠? 예. 왼쪽에는 영화 첫 장면에 나오던 침실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부인이 살며시 일어나면서도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제 주방으로 이제 향하죠. 그런데 반해서 오른쪽의 그림은 냉전이에요. 그죠? 38선이 거져 있습니다. 그죠? 이 부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3일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죠. 그러자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가 나와서 부인이 나와 보니까는 남편이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 만들고 싶어서 요리를 시작을 하죠. 다음에 이 부인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뭐 하나 봤더니 요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주저앉아 찬물까지 끓여놨네요. 그래서 차를 권하고 또 설탕을 이렇게 또 차서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시 화해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합니다만은 말보다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말은 어디까지고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하고 또 차를 끓여주고 행동으로 하는데 그 아내 마음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게 제 캐비넷에 있던 거예요. 이게 제가 1997년도에 인도에 첫 여행을 갔었으니까는 아마 벌써 27년 된 거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톡이에요. 휘구로 구운. 그래서 지금 컵에다가 차를 집에서야 물론 그렇게 마십니다만은 인도 관광지에 가보면은 우리 쓰는 종이컵이 없어요. 의뢰 요 톡이 잔에다가 짜이죠. 그러니까 짜이라고 그러면은 흔히 홍차에다가 밀크를 많이 타가지고 우유를 많이 타고 설탕 달짝지근하게 한. 그래서 이 톡이로 하는데 물론 이게 종이컵보다도
단가가 싸요. 요게 이게 일회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마시면 씻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깨버리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는 자연 환경 친환경 쪽이죠. 그래서 종이컵은 이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인도에서도 도시에서는 종이컵 뭐 요즘 다 사용하죠. 근데 그 이외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노동력을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또 있는 거죠. 어쨌든 인도의 그런 단면을 제가 소개하면서요. 이 두 부부가 어디로 향합니까? 식당으로 향하죠. 그래서 새로 생긴 뭐 우리 말로 하면 브런치라고 그럴까요? 아침 점심하는 식사를 위해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아직 뭐 떨떠름해요 아직, 그죠? 하지만은 두 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마다 다시 음식을 준비를 할까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부부간의 행복, 사랑, 하지만은 비밀 웃을 수는 없는 거고, 늘 우리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소통의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히 목요일날 땡기는 몸에서 그렇게 원하는 생선 요리를 위해서 오히려 카레 요리를 수요일날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걸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앞엔 부자간의 얘기였죠. 가정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소감, 느낀 점 있으면 자유스럽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고 22년 전에 자식을 잃고 그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언젠가 맛있는 이 생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는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준 자기의 그 칸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제 아내한테 칭찬을 하면 아내는 더 좋아하고 또 레시피 책을 보면서 개발을 하고 이런 가정에 이제 평화가 유지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발각 났을 때에 얼마나 큰 22년 만에 맞는 아마 벼락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서 아마 그렇게 땡기는 것을 찾은 것 같아요. 27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 크림 피망만 먹는 것은 정말로 이 피망 카레만 먹는 것은 식상하니까 한번 이렇게 레시피를 해서 생선 구이를 한번 당신도 해보면 어쩌느냐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대화가 들어갔다면 좋은 이 점을 찾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아내한테 칭찬하면 아내는 그저 좋아서 또 만들고 자기는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먹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아내는 남편은 그걸 알고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뭐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27년 동안 2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매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22년 전에 딱 한 번 거짓말했다. 그날 하루 그날 하루 거짓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내가 의외로 좋아하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좋아하고 가정도 좋아하고 가정이 이제 목요일날 화목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이게 정말로 억지로 웃음을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앞으로 해설 같이 좀 하셔야 되겠어요.